자,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4월 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21분 코스피는 0.66% 마이너스 2,500선을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1% 하락하고요. 684. 오늘 진짜 한 개장하고 딱 10분 정도만 빨간불 보고 네. 그 뒤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7,400억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쉽지가 않죠? 쉽지 않네요. 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인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코멘트 들어보자면요, 하창원 본부장님. 외국인이 집을 나가고 있어요. 네, 선물은 역시나 다 털었네요. 네, 0조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뭐 수급 부담은 일단 좀 많이 던 것 같고요. 뭐 최악으로 가면 또 마이너스 2조 정도. 근데 뭐 이전에도 이 정도 2조에서 뭐 빠지면 한 요 정도 1조 이내로 빠지다가 다시 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던 이슈들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수급 나간 것 치곤 잘 버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내일 모레 워낙 큰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한쪽으로 베팅하는 건 여전히 무리였다 싶습니다. 아까 장중에 잠깐 올라가는 걸 아침에 잠깐 봤는데 우리가 조금 딴 나라보다 조금 더 빠진 거는, 딴 나라는 아마 다른 그 아시아는 보합권에서 약간 오르는 쪽이 있고 보합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대동소이하게. 근데 우리가 더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 전국에 그런 것도 컨선이 오후에 들어와서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환율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센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뉴스가 나올 만한 리포트가 오늘은 많은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은 몇 가지 있었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끌어가지 못하는 거 봤을 때는 빅 이벤트 앞에서는 아직은 어떤 결단을 내리기에는 좀 미루는 것 같아요. 결정을. 그게 또 맞고요. 어느 정도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도 뭐 네. 질문이 있기는 한데 네. 정재웅님께서 이거 보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외인들 매도 물량이 몇 조 기점으로 좀 움직일까요? 선물, 현물 같이 좀 엮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뭐 일단 분위기 자체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전이랑 스탠스는 거의 비슷해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관망을 하는 거는 이슈가 조금 산적해 있어서 관망하는 것일 뿐, 사실 지수 단으로 2,500 초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2,450선 정도까지는 뭐 최악의 경우 한 2% 정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 밑으로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일 뿐, 만약에 이슈가 무난하게 지나가면 뭐 이 수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좀 덜 나온 이유는 네. 반도체가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오늘 삼성전자 0%, 그쵸. 장중에 오히려 플러스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장중에 플러스 뭐 1%, 2%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이렇게 뭔가 분위기 안 좋고 수급이 많이 나갈 때 항상 그 주축은 반도체가 많이 빠져줬었거든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이기도 하고.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안 밀린다라는 거는 낸드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 1분기 내내 좋았던 거, 그 다음에 DRAM, DDR5 쪽에 대한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GPU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레거시랑 지금 AI 쪽이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막 있는 거죠. 이러면 지수가 크게 안 밀린단 말이야. 그리고 요런 애들이 안 밀리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분명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밀리네? 기회인가? 이렇게 또 돌아버리면 그냥 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분위기는 저는 뭐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살 거면 조금 더 안 좋은 시각, 조금 더 보수적인 내용으로 봐서 더 좋은 가격에 사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프로그램은 정말 많이 던졌어요. 사실 네. 저는 넥스트 거래소가 열리고 나서부터, 사실 오늘은 그 넥스트 거래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가 그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거는 19가 고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파락 엄청 크게 개파락했다가 막 올라간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의 이런 수급을 뺏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지금 본장에서도 너무 수급이 많이 열리니까 뭐 이런 분위기 자체는 예, 좀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사실 저는 패시브 수급이 많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더 나와요. 더 나와요. 평소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지만 지수가 별로 안 밀렸고 반도체가 안 밀린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반발 매수 심리, 지금이 기회인가라는 심리가 매우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자님께서 헷갈리게 왜 버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제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반도체만 어거지로 버틴 거지. 왜냐면 샘 알트만의 이야기도 있고 범용 랜드 가격의 상승에 대한 그런 뉴스도 있었고 하니까 어거지로 이걸 버틴 거지. 만약에 그거 뺀다면 그거 산업 뉴스를 뺀다면 오늘은 그냥 줄 하락이거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뭐 ISC 이런 애들 빼고는 다 밀렸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외국인이 2조 팔고 나간 거의 상황에서 좋게 볼 상황인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하창한 본부장님 얘기 들으면은 또 맞기도 하면서 좀 헷갈린다는 말이죠.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삼성하이닉스가 안 빠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그 소부장은 왜 힘이 없을까라고 하면은 전국 똑같은 얘기인데 전국화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소부장까지는 받쳐줄 힘이 없죠. 네, 그거 심플하고요. 그 삼성하이닉스가 오르는 것 중에서 HBM 잘 되는 건 좋은 건데 레거시가 잘 되는 건 감산을 하고 수요가 약간 올라간다 하는데 그게 소부장 업체들한테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거는 한 몇 개월 지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친다 이렇게 하니까 분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만 말고는 사실은 버티는 정도가 전국에서는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그 현상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안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하고 그 화장품 같이 실적이 나오는 실적 시즌이니까 그 정도로 버티거나 약간 오르는 정도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죠. 예. 그 컨비네이션 하다 보면은, 이 정도 빠지는 거를 아니면 뭐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힘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중립입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하고 화장품 정도 내려갈 때 사고 나머지는 굳이 급할 거 없고 굳이 반도체 산다면 하이닉스 하나 정도만 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그럼 외국인이 전체 다 통틀어서 한 2조 정도 팔고 나갔는데 이거를 그냥 중립적으로 일단은 외국인이 나가는 거? 네. 외국인은 안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은 큰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들어온다니까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러면 안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저께 3조 팔고 오늘 2조 팔고 이거 큰 수급이잖아요. 걔네들은 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보나 보죠. 반영한 거다. 나머지 우리들은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사실은 고객 예탁 잔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월 말 대비 3월 달 좀 늘었어요. 사실 고객 예탁 잔고는. 그리고 빚내서 사는 거. 네. 그건 줄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내재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만 빠지는 게 좀 부담이 계속 되는데 걔네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틀에서는 이게 확 변하기 전에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내일이건 내일 모레고 확 바뀌면은 갑자기 엊그저께 다리 확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알 도리가 없죠. 트럼프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우리 헌재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내일 그 관세가 의외로 20% 다 상호 관세 때린다 했는데 살짝 대한민국은 그룹이 달라가지고 한 5.5%만 때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갑자기 그냥 들어올 수도 있죠. 내일 안 들어오도 내일 모레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보면 이벤트가 발생을 안 했고 지금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기아는 얘기도 한 70-80%는 돼 있고 그러니까 판단할 때 수급의 측면에서는 20-30%는 외국인들 다 팔지는 않겠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지금 넷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걔네들은
뭐 그러면 뭐 중국 가거나 유럽 가거나 아니 미국 더 빠지면 미국 살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국은 조금 있다가 와. 예, 안정되고 이런 사람의 추가 조금 더 결론적으로 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땅비리님, 드가님이 발사해주셨고, 네. 땅비리님, 땡땡땡, 탈감님, 강지훈님, 권종근님, 정수환님 오셨고요. 앨리스 네. 정님, 괜찮아님께서 네. 증시도 우리나라 전국도 조심조심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H님도 들어오셨고요. 크로아상님, 네. 또 또 나야님도 오셨고 네. 하이추잉님도 오셨네요. MJ 아범님께서 네. 외국인만 파냐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고 다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미영님께서 땡땡땡 하이추잉님께서 3% 앱에서는 방송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효민님도 땡땡땡 해주셨고 네임레스 킹 형님은 요즘 고수들 장이다. 주린이는 뒤에서 바둑이나 돌아. 어렵다 말씀. 그만큼. 네. 바둑도 어려운데. 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거 봤어요? 바둑 영화 승부? 안 봤어요. 재밌다던데? 요즘 아. 거예요? 네, 이병헌하고 그 유아인 나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벌써부터 4,800분 들어오신 게 오늘 장 뭐 왜 떨어졌고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헷갈리는 장이고 이번 주가 여러 가지 변수가 섞여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지션을 줄이려고 하면은 갑자기 또 튀어서 올라갈 것 그렇죠. 같고 안 줄이자니 왠지 얻어맞을 것 같고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자, 하창 모험장님 시황을 좀 들어보자면 네, 지수는 2,505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수 보시면 확실히 투자 심리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276 종목 상승, 하락이 595 종목이고요. 상승이 코스닥은 512 종목 상승, 하락이 1108 종목이니까 뭐 적어도 더블 이상의 차이가 네. 났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또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서 좀 심리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했고요. 오늘 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선물 전부 다 매도입니다. 매도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거의 7천억 정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뭐 거의 뭐 조단위 그다음에 2, 3거래사에 2, 3주 던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던졌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또 적극적으로 사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라면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뭐 이전보다 물량 꽤 많아요. 최근에 좀 위에 있을 때는 하루에 뭐 200억도 안 살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늘 1,700 정도 샀으니까 다시 매집하는 흐름만 좀 체크가 돼 보면 그럼 이전처럼 2,500 이하 전후 여기에서는 매수 2,600 위에서 뭐 특히나 연기금에 한 2,620선 위에서 팔더라고요. 그때는 매도 이런 식으로 포지션 같이 따라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의 수급이 내일 그리고 모레의 이슈들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슈가 생기면 뭐 물량이 나올 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물의 누적 밴드가 누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5조까지 작년에도 여러 번 열렸었거든요. 네. 지금 마이너스 2,700억이니까 뭐 최대한 4조 8천억까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열릴 수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다 튀어나오면 2,400이 깨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너무 부정적인 이슈로 간다면은 그래서 그 생각은 뭐 쬐끔은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도합권인데 뭐 오늘도 이제 미국 쪽에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과연 지수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에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희망 회로를 확실하게 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브리핑 드렸지만 지표상으로는 사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표를 긍정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러면 금리 인하 하겠지 이러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희망 회로가 또 열리는지 네.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그 증시와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러면 제가 태클 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야. 나스닥이랑 니케이랑 네. 대만이랑 우리랑 어떤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몇이나 될까 최근 들어서. 왜냐면 나스닥 올라도 우리 빠질 때 있고 그렇죠. 우리 빠질 때 나스닥 올라갈 때 있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단 첫 번째 관세로 타격받는 산업 구조가 너무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움직인다. 두 번째, 각자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다르다.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환율도 급등하고 거기서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 안에서 또 뭐 이슈가 다 다르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고유의 또 상법 개정 그런 관련된 네. 이슈들 그런 것도 시장에 굉장히 투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이 희망 회로를 돌렸다고 해서 혹은 대만이 뭐 올랐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떨어지면 우리도 같이 쳐맞지.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관관계가 예전처럼 높을까? 라는 생각에는 조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상관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일정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관세에서도 우리한테 미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산업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로 해서 관세까지 피해 간다면 상관관계가 떨어진 게 더 좋은 거죠. 어차피 우리는 갈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네,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최근에 상관관계에서는 굉장히 상대국 대비했을 때 강세잖아요. 얘네가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뭐 일본 대비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강했고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 지금 상관관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해외만 이슈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결판이 나니까 이 결판이 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환율을 보면은 아직까지 힌트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채팅창 불났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방송 접고 주식이나 해라. 갑자기 명박대전 수익률이 딱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기고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 했잖아. 하나 시스템. 잘 뺐고. 잘 뺐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장현 본부장님은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나아진다면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나? 미국이 나아지면 경제 지표나 이런 측면에서. 그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웃퍼폼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미국이 조정을 3월 달에 미리 받았잖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아웃퍼폼을 했고 미국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희망 회로의 정도를 우리보다 더 세게 불칠 것인지 아닌지 우리도 정치 이슈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수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나오는 확률 때문에 신경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수가 바라는 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전국이 안정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한국을 세밀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미국보다는 가질 수 있죠.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유럽이나 홍콩 홍콩 항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두 개가 다 잘 되고 안정이 빨리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확률이 낮은 그런 환경을 배제하는 시츄에이션이 내일 모레 11시 끝나고 좋아진다면 거꾸로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스페셜 비자금이 확 들어오면 삼성화인이 있어서 확 끌어올리면 그래서 언제든지 2,700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2,400으로도 갈 수도 있다.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일본 주식 가지고 중국 주식 가지고 미국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걔네들이 이 정도로 벌어질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이는 건 맞습니다. 이래도 쓰고 저래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인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 환율 1,500원 뚫는다. 라는 기사를 봤어. 그래서 나는 이게 네. 그래도 언론사 중에서도 살짝이지만 성향이 좌우가 좀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언론사를 봤어. 한국경제인 거야. 한국경제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좀 당황했어. 자세한 내용은 뭐였어요? 안 읽었지. 중요하네. 1,500 그거. 읽었지. 왜냐면 내용은 그렇게 크게 이게 금요일날 뭐 알아? 선거 내용을 모르잖아. 그거 뭐 그냥 아유 어디 우리은행의 무슨 선임 연구원은 인용이 되면은
1410까지 내려간다고. 아, 그것도 봤어요. 그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그거는 내가 그렇게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여러 가지 경험상 봤을 때 경제학자들 이거 하면은 그렇게 갈린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1410이 됐든 1500이 됐든 그게 더 지속될 것인지 완화가 될 것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지. 금요일 다 끝난다고 가정하세요? 저는 그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이재명 뭐 네. 대통령 되면은 코스피 3천 간다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그렇게 쉬우면은 뭐 진지겠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다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잘 해지하면서 기다리면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금요일 얘기고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자, 목요일 것만, 내일 것만. 관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시행하는 걸로 해서 내일은 두드려 맞을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패긴 팼어요. 아. 이미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나를 때릴 걸 알아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꺼낸 게 이제 주먹만 꺼낸 게 아니라 몽둥이까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쇠몽둥이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뿐이고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약간 좀 밑밥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밑밥을 깔아놔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믿고 싶긴 한데 어차피 중국을 때리기 위한 모든 전초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까지 좁힐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네, 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뭐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관세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이미 그냥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잖아. 그게 궁금해.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내일은 그게 좀 덜 하나. 아니, 그러니까 철폐가 불확실성 뒤에 해소인가? 숨어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거만큼 더 맞을 수도 있고 그쵸. 없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더 맞을 수도 있냐 없냐. 아니 뭐 그걸 숨어 있으면 더 맞죠. 그거 안 맞을 수 있어. 트럼프밖에 맞을 수 있죠. 모른다. 근데 그게 숨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걸 베팅을 오늘 못 하는 거지. 아니 이게 못한 거죠. 이미 선언한 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언한 거 예외적으로- 말고 또 숨어 있는 게 있을 또 수도 있는 게 있죠. 있을 수 하루가 있죠. 다르게 아침 저녁에 바뀌는데 어떻게 알아요? 와. 근데 트럼프 그게 어떻게 하지 트럼프 못해. 자세예요. 그게 트럼프야. 한국에 대해서 7페이지 이렇게 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그럼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거 이미 55분이 됐으니까 그럼 그것까지만 내일 반영을 한다면 내일은 그냥 장이 그냥 뭐라 그럴까? 오히려 그러면은 이슈 소멸로 될 수 있죠. 소멸로 될수 우리가 있지. 걱정하는 거는 네. 자꾸 뭔가 밑밥을 까니까 더 큰 몽댕이를 뭔가 숨겨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약간 소극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방망이가 나올 줄 모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으로만 때릴 줄 알았더니 몽둥이까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쇠몽둥이까지 더 있었으면 이게 우리가 예상한 거 외에 데미지가 올 거잖아요. 그럼 네. 버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아닌지 그 뒤를 볼 수 있는 게 내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몽둥이 숨겨서 이렇게 때리고 있었는데 뒤를 내일 볼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뒤를 봤는데 몽둥이가 많다 이러면 이제 그거 내일 확인이 돼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내일 딱 했을 때 5시에 새벽 5시에 모든 걸 다 하고 그다음은 요거 take or leave 이거 받든지 말든지 두 개밖에 없어. 협상 없어. 이렇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럴 그렇죠. 가능성도 없죠. 그러니까 숨겨 놓은 거를 다 또 끄집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고 그럼 알 수 너무 없는.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픈 거예요. 끝이 없잖아요. 네. 그럼 진짜. 그래서 아침에 나온 게 159국을 참고하는 거니까 이걸 상호간세를 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뭐냐면 그룹을 나눠서 너는 A그룹, B그룹, C그룹 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얘기할 수가 없어. 반도체는 나중에 해. 근데 갑자기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거 사실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 백악관 대변인도 아마 정확히 모르는 것 같던데. 그냥 맞아야 되네. 아니 몇 대 때릴 줄 알고 맞아야지. 그것도 안 가르쳐주지. 몇 대. 그냥 너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네.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맞았을 때 감당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파는 거죠. 외국인들 도망가 있잖아요. 일단 모르겠다. 현금을 해놓자. 그런 관점인 거고.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연기금은 나 돈 많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것 같고 금투도 오늘 마이너스잖아요. 연기가 6개월 다 하면 이거 지나가리 하면 6개월은 달라질 거야. 그러면 그렇죠. 이 가격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지. 근데 연기금 같은 자금 몇 개나 있어. 많지 않으니까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면 뭐 수급이 약한 거죠.
개인만 사고. 뭐 오늘 개인 많이 산 거 보니까 배팅을 거신 거죠. 그렇지. 아무것도 없었거든. 좋은 네. 오케이. 전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 이거는 진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완전 맞아. 달라요.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트럼프 본인 말고는 없어요. 저 있어요. 촉 왔어. 뭐야? 뭐가? 내일은 보합. 아, 금요일 폭등. 촉 왔어. 내일 보합. 금요일 폭등. 근데 그게 33% 확률이잖아요. 그렇지. 33% 왜? 왜? 위든 아래든 중립이니 중립 세개 중에 아니지. 하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 맞추는 건데요. 아 그러면 내일 보합, 약보합, 내일 모레 폭등. 그러면 이거 확률적으로는 되잖아. 10%야. 네? 33% 곱하기 3나니까 10%. 10%? 10% 보유한 나 거야. 사극이 10%요. 오케이 만나봅시다. 내일 무조건 사. 여러분도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운세 그 신한은행께 좋거든. 신한은행께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본 다음에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같아. 지금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계속 여쭤봐서 죄송해요. 그래도 큰 그림에선 어느 정도는 얻어 맞았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동의한다. 2%더 빠지면 그래도 이제 뭐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2% 만에 더 맞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면 저는 뭐 오전에도 길게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트럼프 풋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로는 안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노리고 있는 플랜이 굉장히 큽니다. 뭐 노벨상도 타고 이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관종 중에 관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의 그 업적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증시. 그거를 과연 이기 때 망가뜨리고 갈까? 제가 트럼프라면 안 그러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푸순 발동을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와 하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미국한테 좀 이렇게 엎드렸다. 약간 요런 뉘앙스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는 나스닥이나 S&P도 10% 이상 빠졌고 리세션 아니면 보통 이러면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저는 이제 지수는 분할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항상 우리 2450 이하에서는 사면 거의 필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더 사보자. 어차피 시간만 태우면 되니까. 어제 인터뷰한 그 미국에서 온 운영 책임자. 네. 그분은 CNBC에 직접 출연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 자기가 믿는 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증시에 해를 끼치는 반대되는 정책이지만 트럼프가 결국은 친시장주의자고 친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망치는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 성향을. 그러니까 정책이 오히려 1단계 페이크일 가능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 하고 이번 주 네. 어쨌든 내일 확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미리 많이 맞아 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정치 빼고 미국과 관세되는 거는 네네. 많이 동행해서 가는 것 같아요. 미국 빠지면 우리도 빠지고 미국 올라면 물론 그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거 우리 전국 빼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맞았어. 숨어있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하지만 그래도 한 2470까지 빠진다. 한 30포인트 빠지는 거야. 네. 중간에 우리 오프닝 벨 할 때 아니면 좀 지나서. 그런데 내일 모레에 대한 베팅을 해가지고 갑자기 저가 매수로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내일 모레 딱 뜨니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내일만 보면은 아마 2% 3% 빠지면 들어오려고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가 예전하고 어떻게 다를 거라는 것은 내일 모레에 대한 베팅을 해야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 정도까지 해야지 들어올지는 다 똑같이 2,400 한 50, 70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들어올 세력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내일 동의해요? 뭔가 빠지면 그 다음 날에 대한 베팅이 그치,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금요일이 메인이야 사실. 금요일이 진짜. 메인. 그래서 내일이 메인이 아닐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브랜디 러브님께서 머리가 왜 저래 반항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맞아요. 반항하는 거 맞습니다. 강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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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통과시켜라. 통과하라. 누구 그만뒀죠? 그거 안 돼서?
그만둔다고 말을 했죠. 아 말을 한 거야? 이복현 아. 금감 원장이 아직 삼법개정 제가는 안 됐어. 이복현이 좀 많이 뭐가 물려 있나? 삼법개정 할 거네. 한동안 섰나? 근데 그 사법 개정은 당연히 필요한 해야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아마 저기 그 뭐지 그 임기가 많지 않을걸요?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팅을 하는 거지 그런 쪽으로. 그 전에 할 때. 진짜 그렇게 그래서 직을 던지고 나오는 그 배팅을 나쁜 얼마나 생각하지 마세요. 배팅이라는 건 좋습니까? 자기 신념을 얹어서 배팅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배팅했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니까. 근데 2개월 남았다. 임기랑 전혀 2개월 남았으니까 더 배팅을 하게끔 마음의 어떤 자신감을 더 몇 개월 전에 얘기해서 한 달 전에 얘기하고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동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었겠죠. 그 사람도 인간인데.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간이니까. 예. 어쨌든 네. 자 그러면은 하창호 부장님 상승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상승 섹터를 보시면요, 화장품이 좋았습니다. 화장품 좋았어. 화장품 좋았어 오늘. 네, 실적 네. 좋았어. 뷰티도 같이 좋았나요? 뷰티도 좋았습니다. 뷰티 좋았어요. 네. 클라스. 뭐, LNG도 좋았습니다. LNG. 조선 음식료도 좋았습니다. 네, 장중에 조금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힘이 빠지긴 했고, 틱톡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 게임은 왜 좋은 거예요? 바트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어저께 반등이 그저께 금융주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낙폭이 제일 컸어요 맞아요. 게임이. 네. 그러니까 데드캣 죽은 고양이. 한 번 바운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펌텍코리아 좀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용기 종목이죠. 용기 네. 종목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한동안 올라가다가 좀 한 3개월인가 4개월 좀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신고가 다시 갱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넘버가 나오는 이런 기업들은 좀 시간 구간 사이에 좀 고통은 있지만 결국엔 올라가더라 라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실리콘2나 뭐 이런 네. 쪽도 올라갔는데 이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로드랩도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이제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게 있어서 바텀 피싱으로 봐야 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발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다음 오리지널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로 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화장품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 나오지 못해서 네. 좀 안타까웠는데 왜냐면 네. 어저께 보면서 한 건데 스위칭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화장품 내에서도. 화장품 내에서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아침에 얘기했는데 오늘 못 나왔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데 APR하고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스위칭이 되는 분위기가 저는 익힙니다.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시. 벌써 끝나서 다시 장 9% 빠졌으니 어떻게? 알겠습니다. APR. APR 보다는 코스메카나 아모레퍼시픽. 왜죠? 그 이유는 APR이 많이 올랐어요. APR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리포트가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다 왔다 싶어서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아침에 시작하다가 바로 그냥 안타까워. 안타깝죠. 근데 코스메카나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다르지만 미국하고 저기 아시아 저기 중국이지만 바닥에서 기고 있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건 뚜렷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덜 반영돼서 아마 이 내에서도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제 아까 말한데 배팅입니다. 말씀을 마침을 못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아까 화장품 내에서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화장품을 베팅을 한다면 네. 지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좋겠다. 저는 이전부터 이제 용기주 중에서도 연우랑 펌텍코리아 2개밖에 없어요. 네. 제대로 된 거는. 네. 근데 저는 펌텍코리아를 계속 밀었던 이유가 점유율이 얘네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애초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이 많이 되면은 결국엔 담아서 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용기가 좀 치사한 방법일 수 있지만 약간 ETF 성격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담아서 가는데 점유율이 얘네 둘이 거의 다 가져가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좋은 걸 고르면 그러니까 ODM 업체에 좋은 거 고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APR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은데 네. APR은 이 애널리스트가 코멘트가 나오긴 했어요. 사실 본업이나 뭐 이런 코멘트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 대신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안면 마비 증상. 저기서 아까 찌라시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게 뭐야? 찌라시가 아니라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 네. 이게 그 무슨 소리야? 요건데 화장품을 바르고?
이게 영상이 올라온 거는 좀 됐어요. 1월 18일에 아마 올랐다고 해요. 회사원 B 뭐 그분이에요? 아니요. 이거 이제 이 흑인분이 이거 화면 보이나? 이 2025년 1월 18일에 네. AMINA니까 에이미나? 에미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북한 화장품 아니에요? 에미나이? 에미나? 에이미나? AMIN. 아,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라고. 어쨌든 이분이 영상을 찍었는데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돼갖고 얼굴 표정인데 이쪽은 안 움직이고 이게 말하면 여기만 막 움직이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런 거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올라왔었나 봐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부각이 됐대요. 화장품을 쓰고 써서? APR 그 디바이스 쓰잖아요. 디바이스.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안면 마비가 왔다. 이게 해외에서 막 틱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분 말고도 바이럴하게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투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진짜면 네. APR뿐만 아니라 K 뷰티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찐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APR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고. 제가 공식 입장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화장품 애널리스트 분 중에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에다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이슈는 없다라는 식으로 코멘트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네. 뉴스는 없는데. 네, 뉴스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라시 성격인 거죠. 지라시 성격. 완전 찌라시네. 네. 이거 아예 1월 달에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뭐 아무 얘기도 없고. 사실은 물론 저는 저 상황을 지금 처음 듣지만 네. 안면마비는 뭐 스트레스성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도 많이 올 수 있고 저거를 딱 콕 집어서 디바이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저런 사람이 많았다면 1월 이후에 지금 4월 올 때까지 APR이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떨어지는 거에 그냥 약간 복합적으로 다 갖다 같이. 붙이는? 애널리스트도 루머인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놓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하락의 요인을 또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락의 요인을 그걸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아 그런 찌라시가 있다 소문이. 네네네. 오케이, 저의 알겠습니다. 생각은 아닙니다. 오케이. 오늘 뭐 화장품이 꽤 올라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 다시 네. 한번 보여주신다면 금융? 다시 금융의 세계로? 오늘 삼성카드, KB금융 또 뭐 있어요?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 JB금융지주. 네. 다시 금융 쪽으로 한번 어때요? 그냥 이거는 그냥 평타. 평타.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서 시장을 끌어올릴 종목들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도 오늘 결국은 다 같이 잘 가다가 네. 유일로보틱스만 버티고 버틴 것도 아니죠. 사실 윗골이 달았으니까. 네. 나머지 종목들도 떨어지고. SK온 그 지분 인수 그것 때문에 예. 그렇죠. 살 게 없네. 진짜. 음식료 삼양 어떻게 됐어? 사명이 쭉 올라가다가 좀 빠졌어. 그러니까 그 상승폭이 조금 제한됐어요. 1.53%? 네, 2.73%까지도 가다가 4%까지도 올랐네. 가다가 내려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여기다 모여 여기 다 있었잖아. 에이, 방산 2차 전지 변압기, 바이오 반도체 소비자 큰 종목은 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방산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 방산. 네, 왜냐면 잘 오르고 잘 버티다가 오늘 떨어지니까. 현대로트 많이 빠졌죠 아마. 네. 방산 김정현 본부장님 조선하고 방산을 가장 많이 미셨으니까 네.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방산은 이젠 그렇게 빠지는 것이 특별히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올랐으면 빠진 거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인데 아침 시작할 때 플러스 시작했어요. 예. 근데 결국 10% 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기사는 리포트는 나온 게 없고 다만 2차 계약 어쩌고저쩌고 이게 늦어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난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뭐 그 정도 말고는 없어서 이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빠졌네요.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고 올라간 걸 조심하는 그 정도. 그죠? 네. 로템이 다른 방산주에 비하면 네. 지금 위치가 쌉니까 어떻습니까 위치가? 한번 볼까요? 얘네가 라인메탈까지 같이 포함하면 얘네는 라인메탈하고 관계가 전혀 조금 관계 없어요? 아니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많은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진짜 관계가 많아요. 네. 구조가. 근데 요즘 얘는 철도가 한 반인가 30%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좀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어제 기준으로 17배까지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네. 예. 오늘 빠져서 한 15배 되니까 15배면은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다른 주식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아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조금 보호하다가 끝났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0배, 19배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현대로템이 조금 빨리 최근에 각도가 가팔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케이. 보는님도 방산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 가셔도 됩니다. 뭐 오늘 수급이 많이 나갔으니까 좀 수급발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빠진 거. 그냥 2차 전지는 뭐 절대적으로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따가 밤에 또 이제 공매도 거래 비중 안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전일에도 말씀드렸죠. 2차 전지는 이전에 한번 해외에서 굉장히 큰 청산을 당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개미들을 청산을 시키려고 애를 엄청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밟아 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밟히지 않았어? 아니요, 시총이 아직도 엄청 높아요. 그래요? 밟을 건덕지는 엄청 많죠. 퍼센테이지로 빼는 거니까 위에서 빠진 거에서 또 그만큼 또 빠질 수 있어요. 팔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매수세가 지금 다 죽어 있고 물량이 많이 잠겨 있고 또 보유자들은 이거를 다시 추가 매수하는 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상 쇼커버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원래는 공매도를 때릴 때 이렇게 특정 가격을 잘 노출을 안 해요. 근데 그냥 상관없이 막 때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요 가격 위로는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물론 때가 와서 업황이 좋아지고 때가 와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막 달려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가격대가 분명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이때 공매도 엄청 많이 때렸고 쇼커버가 별로 안 들어왔다고 치면은 이거 여기 구간 뚫릴 때는 이제 쇼커버 엄청 나올 거니까 이제 주가 엄청 오를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건데 그 날이 언제가 될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기 2차 전지가 잘 되려면 셀 기준으로는 유럽의 전기차가 잘 팔리고 그쵸. 전기차 내에서 셀 업체들의 마켓셔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3월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넘버를 정확히 못하지만은 마켓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데 네. 우리의 마켓 쉐어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SK 이노베이션 빼놓고는 그거는 워낙 낮아갖고 그러는데 LG 엔솔도 그렇고 SDI는 떨어지고 그 CATL이나 그런 걔네들 있잖아요. 중국 확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훨씬 더 나아요? 네, 우리 네. 거보다? 유럽에서는 네. 테슬라 반토막 세일즈 반토막 났죠. 유럽에서. 반토막 그렇지만 테슬라가 반토막 났지만 유럽의 전기차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30% 성장. 그러니까 이게 달리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오늘 셀 리포트는 모르겠지만 9만 원 목표 주가가 어저께인가 오늘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빠져서 9만 1천 원인데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내년 기준으로 60 몇 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PER 60 몇 배를 정당하다 보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동감을 하는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셀하고 양극재 다 양쪽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 보노님 추가적으로 코멘트. 자, 2차 전지 했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방산 했고 변압기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아까 코멘트 했고 변압기 관련해서는 지금 채팅창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데이터 센터 AI 관련해 가지고 좀 시들시들한 면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뭐 추세를 조금 더 이제 지지하는 거 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좀 일정 그 변압기들도 올라오다가 물량소하고 또 올라오다 물량소하고 이런 단계들이 거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구간에서 좀 걸려준다면 저는 다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GPT 가입자 수가 5억 명을 넘겼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미지 그거 지브리 요즘 하잖아요. 네, 그거 엄청 한 핫하죠. 후로 한 몇십 30% 갑자기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AI의 맛을 보면 계속 써요. 편해.
저는 지금 구독 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꾸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쓰다가 안 쓰면 너무 불편하니까 예, 좀 자주 쓰는 게 좀 갈리기는 하는데 확실히 업무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거기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독 경제화가 되게 될 것 같고 이미지나 영상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이쪽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쟁, 또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화재, 뭐 화재.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미중이 지금 해저 케이블도 싸우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이제 또 그거 또 다 세팅하는데 중국 외로 이렇게 돌려서 간대요. 26년 이후부터는. 그럼 그거 다 설치해야 되잖아. 다 인프라 다 네네. 필요하죠.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그리고 미국의 노후 변압기 아직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LS 일렉트릭 5년치 수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깔리냐라는 거죠. 수요는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그리고 MS에서 이 투자 약간 일부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조금 투심이 망가져서 그런 거지 사실 뭐 산업적으로는 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산업과 주가가 괴리가 생길 때도 있고 동행할 때도 있는데 지금 좀 괴리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물량을 모으시려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심각하게 째려보는 거를 고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반도체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런 뭐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좀 주가의 추이를 자리를 잡아줘야 스타트를 좀 끊어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반도체 흔들리니까 그런 유틸리티 쪽 다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바이오 코멘트 짧게만 듣고 두 분 중 한 분만. 바이오는 미국이 바이오가 오늘 많이 빠졌죠.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하고 우리하고 갖다 붙이는 건 아닌데 네. 미국은 존슨앤존슨이 뭐 저기 또 걔네만의 이슈 때문에 한 5% 빠졌고 보건복지부 걔네들도 있는데 거기 사람을 한 10,000명 이상 자른다 그러더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센티가 많이 내려가서 어저께는 그것 때문에 어디 다우만 안 올라갔거든요. 그거 센티가 우리한테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개별 회사의 뉴스가 나온 거 현대바이오 이건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분위기 따라서 같이 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별 뉴스 잘 모르겠네요. ABL 바이오에 뭐 특별히 뭐 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네. 바이오는 패시브 수급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고 오히려 오늘은 좀 수급을 받아볼 만하지도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물론 기대치의 일부 미달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자체로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 보면 약간 수급발로 빠진 게 거의 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오늘 패시브 수급이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 바이오 쪽이 시가총액 상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로봇이나 이런 거 가면 또 수급적인 부분이 또 더 쏠릴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해당 종목군들을 굉장히 공부를 잘 하셨는데 주가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빠지면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 많네요 오늘은. 네. 애경산업이 오늘 매각 검토 소식하면서 좀 주가 많이 튀겼죠. 회사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 그거는 잘 제주항공, 어려워. 애경 잘 되는 게 지금 없지 않나? 아닌가? 저 잘 몰라가지고. 주가 많이 내려오긴 했죠. 어, 주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애경 산업? 근데 매각하면 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회사랑 같이 시너지가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품느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고 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테마성이죠. 그러니까 매각이나 혹은 뭐 어떠한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붙는다거나 그런 거 되면 대부분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매각 이슈 있으면 일단 첫날에는 담아 놓으면 거의 돈을 법니다.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 이건 뭐 화장품 쪽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뭐 그렇고 이마트가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 아까 이제 기저 효과로 높은 이익 증가율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젤 의료 휴젤. 전문가 전용 온라인몰 휴젤몰 출시를 오.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가 요 IM증권에서도 되게 보수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저는 홀드 유지보다는 그냥 매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 또 9만 원을 떨궜고요.
그다음에 아까 ABL 바이오 이제 뭐 공개 데이터 공개 이슈 있었습니다. 애경은 그 이슈네요. 그러니까 그 지배구조 개편, 사업구조 개편, 요거를 전면 재조정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두산을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두산도 그 박용만 회장이 구조조정한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기업만 팔고 네. 알짜만 쥐고 있으면 이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안 된다. 알짜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 이게 제대로 된 지배구조랑 산업 재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여서 애경을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서 애경 산업을 6천억 정도 6천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애경 산업을 팜으로써. 그러니까 비싸게 팔려고 하는 알짜 기업을 뭐 판다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됐나 보네요. 6천억. 지금 4,300억인데. 그렇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받고 넘어갈까요, 뉴스? 네. 네, 유일로보틱스 오늘 이제 SK에서 이제 배터리 아메리카 콜옵션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콜옵션 행사한 것처럼 네. 지분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콜옵션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콜옵션 계약을 공시를 했는데 이거를 진행을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하면 진행을 하면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하는 거랑 비슷한 궤도에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이제 넥스거래소부터 막 주가 올라서 나머지 로봇주들도 좀 꿈틀꿈틀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이슈는 얘가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윗꼬리가 달아버리니까 네. 나머지 로봇주들도 차익이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라는 거에 하나의 또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메리카 쪽에서 있죠. 그러니까 SK온 미국 법이 미국법이냐 저. 에서 콜옵션을 계약을 해가지고 로봇 기업을 키우겠다는데 미국에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업을 다 미국에서 키우고 있어. 그것도 재벌 저기 3세, 4세 되는 사람들이 어차피 한국에서 이거 승계 받으려면 감옥을 한번 가던가 욕을 한번 바가지로 먹던가 상속세를 왕창 내던가 이래야 되니까 굳이 지금 미국이 키워주겠다고 다 이민 받고 있는데 뭐하러 한국에서 하냐 하면서 지금 현대도 거기다가 31조 투자해 삼성전자도 그 공장 지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이 배터리도 역시나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을 미국에서 이민 가서 키우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기업들이 다 한국을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매우 큰 틀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상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게 됐죠. 그렇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뉴스는요. 무기 수출을 또 늘리려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네, 그래서 오늘 유니드라는 종목이 그게 관련돼서 좀 주가가 움직였고요. 네. 어쨌든 방위 산업,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자꾸 방위비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또 이제 무기 팔려고 하는 거죠.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오케이. 네, 미국만 아니었으면 그냥 양치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거의 깡패죠 이 정도면. 깡패지 깡패.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전기차가 이제 이 방화 이슈가 있었잖아요. 방화 이슈가 있고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하반기에는 본업으로 많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였는데 어쨌든 뭐 전기차 쪽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2차전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전처럼 얘네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느낌으로 일단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까지 살펴봤고요. 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로 오늘 또 안 좋았던 시장을 네.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GPT로 만든 그림 먼저. 네, 오늘은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나가 버린 외국인을 쫓아서 네. 한우 떼들이 어디가 이러면서 잡으려고 쫓아갔더니 늑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 먹힌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투자를 조심하셔야 된다.
소가 이길 것 같은데 저도. 저 정도면은 이중섭의 황소 얼마나 큰지 아시죠? 황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견디지 못하지. 이겼으면 좋겠다. 아, 집을 나가버린 외국인 쫓아가다가 늑대를 만났다. 네. 내일은 또 저 그림이 어떻게 바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늑대한테 잡아먹힌 소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요거 22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 하기 전에 엊그저께 했던 거 복습 까먹었을까봐. 복습? 네. 욕망, 욕심. 욕망 욕심. 민준 씨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봐야 해. 욕망은 실현 가능한 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 네. 욕심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 네. 욕심 부리지 마 할 때는 사실상 애들한테는 불가능한 것을 욕심 부리지 마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욕망을 가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트로프로너십과 벤처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해 놓고 열심히 하라고 북돋아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예.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예, 오늘의 한마디 이겁니다. 욕망도 다시 분류하겠습니다. 작은 욕망과 큰 욕망이 있습니다. 작은 욕망은 개인적인 욕망이라 보시고요. 큰 욕망은 뭘까요? 큰 욕망? 큰 꿈. 아메리칸 드림. 그것도 있고 조직의 욕망, 조직. 국가의 욕망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작은 욕망과 큰 욕망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가 됐든 간에 뭐 내가 욕망 있는 거, 뭐 민티님 욕망 있는 거 내가 관계 없죠.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기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뭐 모티브가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죠. 어떤 욕망도 다양하고 수단도 다를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큰 욕망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건 좀 다를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큰 욕망은 수단과 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욕망끼리 열심히 부딪히면은 네. 난장판이 되죠. 난장판이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알겠습니다. 끝났어? 네. 작은 이게 욕망과 과연 큰 욕망. 오늘 시장의 하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아예 모르겠거든요. 충돌했어. 작은 욕망하고 큰 욕망이 오늘 한마디가 충돌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그게 아닌데. 저는요. 네. 오늘 그 1시인가 2시부터 한두 시. 그 정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시츄에이션도 네.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도 됐다고 봐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마다 욕망이 다른데 조직마다 욕망이 다른데 더 큰 욕망으로 갈 때는 그쵸 수단과 방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공통의 욕망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완전히 개떡이 돼서 개인 욕망 각각의 그러니까 저기 팩션의 욕망이 대립은 되죠. 근데 컴프로마이즈는커녕 완전히 저 새끼가 완전히 죽어버려야지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욕망으로 키워주지 못하면은 큰 욕망을 체계적으로 다양하고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모레가 이슈가 아닌 게 아니지만 그게 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어떻게 표출할지가 좀 거시기 합니다. 타협과 통합, 대화합, 사랑, 평화, 안정. 뭐야 아름다워 다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끝. 예. 알겠습니다. 자, 욕망이라는 거. 참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뻥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싶은 욕망이 계속 들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작은 욕망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럼 맞춰줘야 돼. 이거는 내 자산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큰 욕망이야. 맞아. 그건 주관적이거든. 근데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욕망을 우리가 가격을 후려쳐서 우와. 작은 욕망으로 만들어버려. 네. 레노버 컴퓨터 뿌뿌뿌뿌 레노버 싱크패드 16형 노트북 당신의 욕망을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4세대 인텔 울트라 7 와 욕망 넘친다. 와. 16기가 램 이거는 큰 욕망이죠. 512기가 SSD
최고의 퍼포먼스, 최고의 욕망입니다. 오. 16인치 IPS 패널, 광시야각 이거를 딱 이렇게 일자로 펴주구나. 그냥 펼쳐버렸. 오. 고화질 디스플레이, 화면 안에서 화면으로 보는데도 이게 알프스요, 여기가 뒷배경이 뭐요? 페루. 이거 지금 산이 튀어나올 것 같죠? 와, 어마어마한. 왜 꺼져버려? 예, 좋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좋고요. 180도, 플렉시블. 그리고 코파일럿 키도 들어가 있어서 네. AI 업무에 최적화된 그런 컴퓨터입니다. 정품 윈도우 11 탑재해서 보내드리고요. 1년 동안 무상 보증해드립니다. 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요 레노버 최고급 노트북 핫딜가 얼마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109만 9천 원에 그냥 100대 한정 뿌려버려. 와. 욕망 채워버려. 욕망죠. 네, 욕망 가져가세요. 작은 욕망이라. 욕망 컴퓨터. 작은 욕망 가지고 가면 또 큰 욕망이 또 큰 채워지죠. 욕망인데 작은 저희가 욕망으로. 작게 만들어드렸죠. 그러니까. 가격 후려서. 가성비로. 네. 이 작은 욕망으로 주식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네? 딱 주식하면서 큰 빠르다. 욕망 채워버려. 채워버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좀 작은 욕망. 저번에 했던 거. 로켓 에어 버즈. 버즈. 무선 이어폰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꽂아. 독일 게이밍 브랜드 로카트에서 나온 명품 사운드 퀄리티입니다. 블루투스 5.1 지원하고요. 빠르고 끈기 없는 연결. 강력한 사운드 튜닝으로 음악 감상은 물론이고요. 게임 플레이에서도 몰입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안 들려요? 오, 들렸지? 안 들려? 안 돼,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되고요. 빰빠람빠람 그리고 빰빠람 IPX4 빰빠람 방수 등급이라서 운동할 때나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저기요. 예. 잠시만 빼주실래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격이 가격 제일 중요한데. 가격 얼마입니까? 이거 적어도 한 20만 원 할 것 같은데. 근데 독일 제품이면 물 건너 와야 되니까. 보통 한 30, 기술의 독일, 쿠텐탁, 네. 메르세데스 벤츠, 그니까. 네, 폭스바겐. 비쌀 것 같은데. 바겐 세일 해줘. 얼마로 해줄까요? 한 5만 원에 줘. 조금 더 해줄게. 4만 원엔 줘라, 진짜. 한 번 더 깎아줍니다. 3만 9천 원엔 줘. 맞습니다. 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드리니까요. 39,000원? 와, 500대 한정이니까 진짜 핫딜이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만 9천 원에 500개 한정. 500개 작은 소망을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독일 차는 못 사도 내가 독일 이어폰은 산다. 이거 네. 낀다 내 귀에. 네.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부부 사기당. 아니 좋은 제품 싸게 주는 거 그래요. 무슨 뭐 내가 신길역 1호선에서 뭐 물건 팝니까? 네? 다 무상회의에서 해주고 1년 뭐 좋은 이거 건데. 환불하겠다고 전화하면 다 전화 받아.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 여기 맞아. 스튜디오 여기 계속 있어가지고. 일로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보험사기단 아닙니다. 보험사기단. 자, 그러면은 명박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박 뽐뽐뽐뽐 대전. 명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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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네요. 광고하니까 1000분이 나가셨는데 1000분한테 네. 이 1000분은 민트에 지금 이 지고 있는 상황, 고통스러움, 수치심 이걸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현재 저는 포트가 비었고요. 네. 한화 시스템으로 한 5에서 6%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민트는 저는 오늘 그래도 삼양식품이 올라와줘서 이제 한 3%. 다시 시작. 왜냐면 어제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였다가 똔똔 됐구나. 네, 똔똔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5.7%, 0%. 네. 민트가 6%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네. 오늘 종목 가져온 거 뭐 있습니까? 저는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네. 근데 오늘도 사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헷갈리게 하더니 보합으로 0.14% 하락,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파마 리서치. 근데 사실 미용 뭐 그쪽에서는 오늘 다들 강했는데 이 종목만 유독 약간 힘을 분출을 하지 못했던 거를 내일 또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VT도 생각했습니다. VT. 오, 다 V-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맞습니다. VT는 오늘도 0.89%. 근데 다른 종목들보다 화장품 종목들보다 시세 네. 분출이 좀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APR을 오, 셋 다 화장품이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상장하더니 맞아. 이렇게 커졌는데 사실 그 기업만의 그런 뭔가 특별한 화장품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VT는 이들만의 특별한 그 리들샷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한번 먹히면은 쭉쭉쭉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거를 가져가 볼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 다 화장품이네요. 뷰티 쪽 파마 리서치, VT, APR 네. 이렇게 한번 설문 올려보겠습니다. 네. 설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부터. 저 파마 리서치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오. 이유는요? 얘 되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근데 다만 걸리는 게 뭐냐면 네. 자 보시면 이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틀. 근데 APR은 내일 반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좀 대량 거래가 나왔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야수인 심장이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VT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그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진 못해요. 그러면 APR 약간 이거는 한 번씩 기술적 반등 아니면 좀 힘드니까 빼놓고, 그리고 지금 APR이 올라갔다가 장중 올랐다가 종가에 빠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걸로는 명인커를 못 이길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틀 연달아 이제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파마 리서치가 그나마 나은데 좀 거슬리는 거는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세 개 중에서 꼭 골라야 되잖아요. 왜 그 팔아? 이왕이면 52주 신고가 지수가 눌려도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는 거는 어쨌든 아웃퍼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 기세를 믿어보자 라는 관점으로 걔를 고르겠습니다. 200분이 투표를 해주고 계신데요. 파마 리서치가 48%, 그러네. VT가 32%, APR이 19%. 여론은 지금 민심은 이렇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 저는 APR 하겠습니다. 와, 인버스로 그냥 여론과 반대로 가시네요. 와. 아니 그냥 왜요? 아까 그 루머가 맞다면은 내일은 반등을 세게 할 것 같습니다. 아, 루머 때문에 눌린 거라면 네. 심플합니다. 눌렸는데 루머를 갖다 붙인 거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오늘 갑자기 빠졌으니까 네네. 그 루머의 확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아. 아, 그래서 오늘 약간 너무 밸류가 비싸서 맞을 때가 됐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올라갈 가능성도 근데 오늘 많이 빠졌어. 야 뭐 우리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관성이 맞아요. 하루 이틀 금요일. 네. 하루 이틀. 만약에 이제 한 달, 두 달 가면은 저 전적으로 휴젤입니다. 근데 휴젤도 저는 40만 원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가 있으니까 맞아요. 정석적으로 보면 휴젤이 더 맞습니다. 그 VT는 약간 추세가 안 잡혔고 그건 동의하는데 역발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00분 가까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파마 리서치 45%, VT가 29%, APR이 26%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트의 선택 APR. APR로 가? 네. 이걸 생각한 이유는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찌라시들이 이걸로 인한 찌라시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찌라시 때문에 빠진 거 아니라니까. 근데 연기금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대체고로에서 더 빠지네. 10% 빠지네. 그러네. 더 빠지네. 오케이.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너다. APR.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트가 APR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도 테마주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주예요? 테마성 성격이 짙은 우량주. K 국장 네. 최고의 대표 테마주. 뭔지 알겠다. 삼성 일렉트로닉스. 오. 삼성전자. 왜 영어로 해? 에? 왜? 삼성전자로 갑니다. 아 진짜요? 오늘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고요. 저는 금요일을 봅니다. 금요일을 봐요. 저쪽
동네에서는 또 그런 루머가 돌았었어. 어떤 거? 사실은 이재용이랑 이재명이랑 형 동생이다. 네. 이씨 같은 이씨. 이재명이 파문당했는데 네. 어렵게 살다가 지금 다시 만난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주실래요? 자, 앞에 건 농담이고 네. 무슨 뜻이냐면 저는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아이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2500선 자체가 조금 과하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올린다고 하면 골고루 사겠지만 거기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레커멘드 하나 할까요? 네. 하이닉스 라스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테마주로 갑니다. 네. 어떻게 삼성전자 테마주가 됐어? 테마주입니다. 이제. 좀 너랑 명태균이랑 친척이냐는 그래, 그게 더 가깝다. 형제래 형제 친척도 아니야. 형제랑 그분 환갑인데 내가 형제라고? 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대 APR 대 삼성전자. 네. 저는 한화시스템은 진지게 버렸고요. 네. APR과 삼양식품 2개 가져간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주식 계좌 요것만 잠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해외 주식 계좌 신규 고객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NH나무증권이 올해 해외 주식 신규 고객분들을 위한 풍성한 혜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도 시들시들하고 미국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네. 하시는데요. 수수료 제로는 무조건 기본이죠. 오. 0000 신규 고객분들께 1년 동안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와. 있고요. 환전 우대도 기본적으로 자동 환전 100%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첫 계좌 개설 시 $30 그 다음날 드려버려. 공짜로? 공짜로 4만 원 오. 드려요. 거래 금액에 따라서 6만 원까지 캐시백 제공해 드립니다. 우와. 선착순으로 AI 검색 엔진 GPT와 쌍벽을 이루는 네. 퍼플렉시티 프로의 1년 구독권 드리고 오, 있고요. 좋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실시간 댓글창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박대전 대형주로 단타치는 이 상황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목요일과 금요일을 지나서 한 주는 그래도 빨갛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